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지난 이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M&A에 관련된 이슈를 제가 조금 다뤄볼까 해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작년 2월 달 정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피셜하게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년도가 지나기 전에 삼성전자는 거의 예전에 하만 인수했던 규모 이상의 역대급 M&A를 터뜨리겠다 이렇게 공시를 조금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뭐 경기도 꺾이고 주식시장 상황도 꺾이면서 좀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짚고 싶은 포인트는요.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인수할 거냐, 뭐 그건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정말 당연히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죠. 뭐 이제 뭐 손정희 회장 만났다고 해서 ARM을 인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에 그 노광 장비 만드는 ASML을 인수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뭐 반도체가 아니다,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요즘 뭐 밀고 있는 바이오나 뭐 AI 로봇 관련된 주식 기업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았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작년 2월, 사실은 그 전부터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M&A 말고 딱히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려볼게요. 그거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뭐 확실한 검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재무제표가 21년도 재무제표죠. 21년도 재무제표만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전체 자산이 21년도 연말 기준으로 426조,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426조 정도 있어요. 426조. 굉장히 큰 기업이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은 없어요. 426조 중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제가 현금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볼게요. 왜 제가 현금을 보냐면 삼성전자가 2016년도 그때 하만을 인수했을 때도 그 인수가액이 10조였어요. 10조를 그냥 현금 주고 사왔거든요. 보통 기업들이 M&A 할 때 현금 주고 바로 막바로 사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현금을 다 조달하기에는 이제 현금이 다른 데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공격적으로 못 쓰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워낙 또 현금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하만 주주들한테 그냥 우리 교부금 합병이라고 해서 현금을 그냥 꽂아주고 데려오거든요. 사만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M&A 관련해서는 현금을 쓸 이제 개연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현금 자산들을 제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 39조 정도 갖고 있어요. 한 40조 정도 되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전체 자산이 426조 중에서 39조니까 이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에 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10%가 채 안 되는 거니까, 연결 기준으로 10%가 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업에 들고 있는 전체 현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지갑 열어보세요. 지갑에 현금 얼마나 있어요? 지폐. 막 현금을 막 수천만 원 단위로 들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 뭐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거나 뭐 남는 돈은 적금에도 들어가 있고 뭐 펀드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자기 여기 들고 있는 현금은 막말로 예금 통장하고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그냥 돈다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39조라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이 39조 말고 다른 식으로 이제 흩뿌려는 다른 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야겠죠. 걔네들을 보시면은 금융자산하고 금융상품들을 여러분이 더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단기 금융상품, 뭐 단기 삼각권과 금융자산, 뭐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렇게 외계어들이 나와 있죠. 자,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으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금융자산이라고 더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정확히 들어가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크게 틀리진 않아요. 앞에 뭐 단기손익, 공정가치, 삼각권, 원가 측정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금융상품,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더 해볼게요. 단기 금융상품이 81조 정도 있어요. 조 단위로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합해서 이미 한 120조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금융자산이 한 더해서 123조 정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뺄게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또 어쩌고저쩌고 금융자산이 있죠. 한 14, 15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3조에서 14조 정도 더하면은
37조죠. 그리고 여기 때문에 138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40조 가량 돼요. 그럼 삼성전자는 21년도 연말 당시 기준으로 426조 중에 거의 140조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인 거예요. 어때요? 현금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3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자, 삼성전자 주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주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너네 왜 이렇게 현금이 많아?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업의 존재 목적은 현금을 쌓아두는 금고가 그 목적이 아니다. 기업은 현금을 벌어서 자기 주주들한테 최대한 잘 돌려줄 수 있는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너네 왜 이렇게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블레임을 할 수가 있죠. 현금 내놔라. 뭐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배당을 잘 안 하고 있었는지 이때 당시에 한번 살펴볼게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가보시면 자 여기 현금 배당 성향 이게 배당에 대한 의지라 그랬죠. 45%, 78%, 25% 평균적으로 치면 한 40%대 중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한 20%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평균을 끌어올려주는 애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뭐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2000, 이때가 20년도죠. 20년도 4% 나온 거는 특별 배당이 있었던 해라서 그래요. 그럼 2.6, 4.0, 얘도 한 2%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배당 수익률도 짠 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배당을 적절히 하고 있어요. 물론 더 늘려라라고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배당을 너네가 안 하면서 현금을 막 쌓고 있다고 우리가 막 뭐라고 블레임을 거기에는 조금 모호해요. 이미 배당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주주가 얘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너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까지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 이후로 삼성전자가 우리는 주주 환원하는 주 정책을 자사주가 아니라 배당으로 앞으로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꽤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말에 그 매입을 해서 재무제표에 들어와 있었던 자기 주식을 전부 다 소각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벤트였냐면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자사주가 있으면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최대 주주의 지배력 혹은 경영권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사주를 일단 기업이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사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씨 패밀리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를 최대 주주의 이익에 걸맞게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남용이 될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사주를 쌓아놓으니까 일각에서는 얘네가 이거 나중에 활용해서 이재용 씨의 지배력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 말에 딱 우리는 그럴 생각 없고 확실하게 그동안 쌓아놨던 자사주 완전히 소각하겠다. 소각한다는 거 이제 쌓는 자사주를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찢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요렇게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자사주 소각도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적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배당이랑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그러면서 현금을 137조에서 140조 가까이 들고 있는 굉장히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셔도 되지만 일단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더 남아있어요. 지금 배당도 주고 있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예전에 잘 했지만 여전히 주주를 위해서 현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재투자하는 거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모든 부가가치가 출발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면 돼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R&D 기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공장에 대한 투자와 R&D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서 현금을 저렇게 쌓고 있느냐를 한번 볼게요. 안 하면서 쌓고 있으면 주주 입장에서 블레임을 걸 수가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유형자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유형자산이 3년 동안 119조, 128조, 149조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120조라고 치고 150조라고 치면 뭐 지금 2021, 20, 19, 2019년도 비해서 21년도까지 2년 동안 30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25%가 조금 25% 정도 이제 유형자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주석에서 제가 유형자산 내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그냥 합계만 보세요. 자잘자잘한 거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초 장부금액, 그러니까 1월 1일 날 유형자산 전체 합이 128조에서 시작해서 기말 장부금액 149.9조로 올라가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뭐 지금 보통은 이제 감가상각이 내가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감가상각 개념은 아니긴 한데 일단 그렇다고 받아들여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쳐져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1년에 그러니까 생산 설비의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게 3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장부 금액이 매년 유지되려면 기업이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만큼은 재투자를 해줘야 현재 이 생산 규모가 유지가 된다. 적어도 장부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요 위에 보시면 일반 취득 및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50조예요, 1년에. 깎여 나가는 건 30조인데 상승하는 게 50조예요. 그래서 네팅 치면이 20조씩 순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1년도 한 해 동안 50조를 투자를 했고요. 20년도 한 해 동안은 뭐 거의 40조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공장 생산 설비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조 단위니까.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생산 설비를 투자를 안 한다고, 안 하면서 현금을 쌓아둔다고 블레임 할 만한 근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그쵸. 네. R&D 투자죠. 기술 투자죠. 그러면 기술 투자는 가끔 보시면은 무형자산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R&D 투자한 게 무형자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구개발 활동 여기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사업의 내용 중에서 6번 보시면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요렇게 생긴 표가 기업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연구개발 비용 개 한번 보세요. 이게 29년도에는 20조, 20년도에는 21조, 21년도에는 22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일단 R&D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거든요. 이게 8.8%, 9%, 8.1%인데 약간 숫자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통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5%,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5% 이상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면 상당히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 비율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보통 서비스 기업이나 뭐 IT 관련된 기업들, IT 중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높은데,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하드웨어 기업인데도 매년 20조씩 매출의 8%에서 9% 정도 되는 비중을 R&D에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연구개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R&D 투자 안 하면서 현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 라고 과연 우리는 삼성전자를 블레임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배당이 있어요. 배당 잘 한대요.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소각한대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열심히 해왔대요. 세 번째, 공장에 투자하는 거 잘 하고 있죠. 매년 50조씩. 네 번째, R&D 투자하는 거 매년 20조 넘게 투자하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는 이렇게만 보면은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면서도 21년도 기준의 현금을 140조씩이나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또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게 M&A예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와 R&D 투자하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두루 보면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것
기업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으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새로운 걸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 혹은 내가 안 하던 거를 새롭게 하는 거. 근데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을 할 때 처음부터 막 신생 기업을 하나 이제 자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그렇게 가진 않겠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은 이미 산업에서 잘 플레이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해서 근데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대규모 자본력을 거기다가 이제 투입을 해서 부스트업을 확 시키면서 신사업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루트를 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남은 선택지가 사실상 M&A였다라는 거죠. 그 M&A 대상 기업이 뭐가 될지는 뭐 몰랐겠지만 그래서 꼭 22년도 2월, 3월 달에 삼성전자가 그거를 굳이 언론을 통해서 오피셜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도요. 21년도 사업보고서, 20년도 사업보고서, 더 과거까지 가면 19년도 사업보고서여도요. 삼성전자는 이런 비슷한 재무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였다면 사실상 삼성전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M&A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겠구나라는 거를 굳이 공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이 굳이 어나운스하지 않아도 혹은 기업에 뭐 굳이 우리가 리서치나 뭐 기업에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맥락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기민한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그 전략이 정말 이 기업한테 필요한 게 맞느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기업에 확인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만약에 내 생각이랑 다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뭐 다른 이제 전략의 여지는 없는지 주주의 뭐 제안을 들어볼 여지는 없는지 그런 주주와의 소통이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까지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삼성전자가 경기가 꺾이고 반도체 쪽이 조금 쿨다운이 많이 되면서 돈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한테 이제 올해 초에 20조도 빌리고 했으니까 지금은 어려운 상태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돈이 많았고 돈을 쓸 투자처를 M&A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